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불교는 재가교도와 출가교도가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교화 발전에 힘쓰고 있는데요.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교단과 기관이면 어느 곳이든지 달려가서 은혜를 실천하는 분입니다. 공부와 사업에 특별한 업적을 쌓아서 대호법이라는 법의 훈장을 받았고요. 올가을 종사 서훈을 앞두고 있는 분이죠. 중국교당 현타원 박현만 교도회장 초대했습니다. 현타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현타원님 얼굴을 뵈면 늘 미소를 머금고 계세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성가를 부르고 노래를 하는 분이라 때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좀 화가 나는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흥얼흥얼 노래하고 성가 부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어떻습니까? 네, 화나고 할 때는 노래를 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나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항상 성가를 즐겨 부르고요. 이게 머릿속에서 성가가 떠나지 않게 늘 흥얼거리면서 일상을 하면 항상 더 즐겁고 행복합니다. 예, 그렇군요. 집안 청소를 할 때도 그렇고 네. 가족들하고 또 이렇게 대화하다가도 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노래로 하면서 서로 이심점심으로 떠나지 않을까, 마음이 통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노래 소리 늘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우리 부군께서는 어떻습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포포가 목산인데요. 그 목산이 종선입니다. 근데 그 종선님께서는 잘하지도 못하는 노래를 맨날 그렇게 흥얼거리고 다녀. 그렇게 얘기들을 하십니다. 네, 아마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속으로는 설거지 하면서도 그러면서 노래 소리 들을 때마다 즐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아마도 그러겠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 출연하는 분들 공통점은요. 네. 정말 바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의미 있는 일에 바쁘게 분주하게 생활하시고 기쁘게 생활하신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요즘 현타원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은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요. 온불교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불교 행사에 이제 기꺼이 참여를 다 하고요. 또 중국교당 교도회장직을 오랫동안 하고 있으니까 모든 애경사 같은 게 많아요. 수시로 이제 열반하시는 분도 많고 하니까 그 시간들을 다 하고 이제 정해진 시간은 월요일 날은 원문화 해설단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교육에 참여하고 금요일 날은 실버 합창이 있어서 그 합창 연습에 참여를 하고 정기적으로 이제 행사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함께 또 꾸려나가고 또 아침이면 텃밭을 가꾼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텃밭 가꾼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20년이 가까이 되나 보네요. 20년이요? 네. 우리 현타원이 가꾼 텃밭에는 어떤 채소들이 또 자라고 있을까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 이제 남편이 그 채소 종류를 세어보니까 22가지가 되더랍니다. 22가지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야채하고 이제 꽃도 좀 심고 하고 저희가 우란이 넓어요. 그래서 한 1000여 평 가까이 되거든요. 1000여 평이나요? 네. 와.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정원도 있고 넓은 장독대도 있고 또 야채밭도 많이 있고 해서 골고루 심어서 저희는 이렇게 부식값이 하나도 안 듭니다. 네, 언제든 점심 밥 먹기 위해서는 현타원님이 달려가서 텃밭에 가서 똑똑똑 끊어서 그대로 먹으니까 정말 싱싱하고 좋은 재료를 이렇게 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저희 이제 사이들이 한의원을 하기 때문에 한약재 찌꺼기를 이제 모아서 가져다 주니까 그곳에서 나는 풀만 뽑고 그 한약재를 이제 삭혀서 그걸 퇴비로 사용을 해서 정말로 유기농이에요.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그 한약재를 먹고 자란 곡식들 채소들이기 때문에
드셔보시는 분들이 다 맛이 참 특별하다고들 네. 칭찬들을 하시고 네. 이제 그 많은 저기를 종 여러 가지 심어서 저희가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인연 닿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또 일요일이면 교당에 이렇게 몇 소꼬리씩 뜯어가지고 가서 트렁크가 모자랄 정도로 채워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교도님들하고 공양을 하고 하면 네. 정말 너무 행복해 하시고 그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만 그러니까 먹는 네. 것이 아니라 네. 이제 교당을 비롯해서 골고루 나눠서 네. 지금 드시고 계세요. 네. 그런데 사실 이 말이 그렇지 천여 평에 그런 곡식이며 채소, 꽃 다 심어놓고 관리하기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고 그걸 누군가에 나눠주기 위해서 또 다 아침마다 네. 김을 메고 관리를 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남편하고 저하고 일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또 잘해요. 그리고 이제 출신도 지방 출신이고 또 이제 어른들 하시는 것도 어깨 너머로 봐서 공부도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 나가면 제 휴식 시간이에요. 네.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일터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는 이제 집에서 쉰다 하는데요. 저는 밖으로 나가는 게 차 타고 다니고 이럴 때가 휴식 예. 시간이고 집에 들어오면 텃밭에 예, 가서 또 눈 일을 떠서 하고 잠잘 계시고. 때까지 이렇게 저기들을 채소들을 돌보게 되죠. 네. 사실 자연은 정말 솔직하다고 그러잖아요. 가꾼 네. 만큼 네. 예, 또 보람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네. 보람의 열매를 수확하면서 얻는 기쁨도 클 것 같고요. 네. 더더욱이 가족만이 아니라 교단과 전 또 인연들을 위해서 베푸는 마음이기 때문에 가꾸고 채소를 또 재배하고 그러면서도 보람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 속에서 일하면서 선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네, 저는 네. 저기 그 사상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일을 하면서 이렇게 교도들, 인연들, 지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오르잖아요. 이게 이제 이번에는 누구를 갖다 주고 이번에는 어느 장소를 갖다 주고 이거는 어느 쪽에 보내주고 이런 저기를 하면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 곡식들한테 야채들한테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 자라줘서 이 예. 귀한 음식을 모두 나눠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이제 그분 한 분 한 분을 이제 그 세정 같은 걸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하면서 참 이 작은 저기지만 이 정성을 저기 먹고 더 하는 일 잘 되고 신심 깊어지고 공부 사업도 잘 하고 하시는 일들 잘 되게 이렇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일념으로 네. 가꿔요. 그러니까 네. 그 시간이 얼마가 흐르는지를 모르게 참 빨리 한 서너 시간씩은요 금방금방 지나가요. 예. 그래서 남편께서 일을 그렇게 많이 하면은 병이 나는데 1시간만 하고 쉬고 30분만 하고 쉬고 그러라고 하는데요. 네. 그 잡으면은 이쪽 보면 또 저쪽이 보고 저쪽 보면 또 저쪽이 있고 그래서요 멈출 저도 수가 좀 김을 없어요. 내주세요. 그렇게 또 채소들이 얘기하는 네. 것 같기도 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게 참 예. 그 목적이 있는 일이니까 다 같이 이렇게 즐겁게 하고 건강을 살펴주는 일도 되고 하니까 예. 참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현타원님의 텃밭에 언젠가 저도 초대를 해주신다면 가고 싶습니다.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현타원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담긴 채소를 선물로 받는 우리 중국교단 교도들 또 인연 있는 많은 분들 얼마나 행복해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에서 나온 말일까요? 중국교당의 어머니, 따뜻한 어머니라는 이런 입소문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교도들을 내 가족처럼 따뜻하게 새기는 그런 우리 현타원님의 마음이 묻어나는 그런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교도들을 알뜰하게 챙기는 또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뜻이 제가 참 사람을 좋아하고요. 어디 가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대중사님 제자가 되어서 이 교법으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게 아마 훈습이 됐던 습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어떤 뜻을 가지고 하는 것도 없이 그냥 해요. 하는데 그냥 과찬의 말씀이죠. 뭐 어머니 노릇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하고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이제 저희가 중국교당을 일찍
발을 들여서 거의 뭐 초창기부터 네. 두 분이 함께 예. 다니셨죠. 예, 그래서 교당을 제가 30 막 넘어가면서 30대 초반에 갔어요. 예. 그래서 70이 넘었으니까 40년 넘는 세월을. 네, 40년이 네. 됐어요. 예.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이제 직책을 주셨거든요. 그랬는데 너무 애기를 그런 직책을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아마 또 뭐 앞으로 큰 역할 하시리라 믿고 맡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세월이 이렇게 가니까 이제 그렇게 교도회장 노릇을 오랫동안 하고, 근데 이제 그 한 분 한 분이 제가 그 30대부터 가서 만나서 이렇게 세월이 가시는 모습들을 쭉 지켜보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저희 중국교당 교도들은 연영 불구하고요. 제가 어머니 같은 분도 이렇게 동생 같고 형제 같고 때로는 그런 감정이 들 정도로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네. 감싸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그런 정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행복한 교도 생활을 하고 네.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40년 가까운 세월을 한 교당에서 또 지켜보시고 교도님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교도님 한 분 한 분의 속사정도 좀 많이 아실 것 같고 또 그분의 애로사항이나 네. 또 공부하면서 겪었던 그런 과정들도 두루두루 더 알고 있어서 더 도움 주고 또 때로는 같이 마음 아파하고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 진국교당의 어머니로서 또 따뜻한 품으로 너른 품으로 그런 것 같아요. 연령 초월했음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분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것든 아낌없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일 텐데 우리 현타원님이 그런 마음으로 오랜 세월을 함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현타원 개인으로 보자면 그동안 참 어려운 굽이굽이 또 과정들이 있었어요. 특히 암 수술을 3번이나 하는 그런 네. 고통 속에서도 지금까지 잘 극복을 하고 네.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처음에 발병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 발병은요 2001년도였는데요. 그때 모스크바 교당에 봉불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가 이제 일남 이녀 아이들을 뒀는데 제 장녀가 32살을 먹었었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시절에는 아직 아기 나이인데 그때는요 2001년도만 해도 딸이 32살을 먹으면 10,000원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딸을 결혼식을 예. 할 5월 달에 잡아놨었거든요. 그랬는데 서울 원음 합창단원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연주회가 5월 달에 있었고요. 네. 또 모스크바 봉불식이 6월에 있었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공가로나 사고로나 중요한 행사가 세 개가 잡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분주하게 제가 좀 움직였죠. 딸 결혼 준비도 하면서 연주회 준비도 하면서 이제 모스크바 갈 준비도 하면서 네. 그랬는데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혈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럴까 뭔가 몸에 이상이 있구나. 그런데 지금 병원에 가면 안 되겠구나. 이 일들을 3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면서 사은님 제가 이 중요한 일을 다 하고 제 몸에 아마 이상이 있으니 뭔가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 일들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하면서 그냥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아는 분한테 침을 맞았어요. 네. 침을 며칠 맞았는데 정말 기도대로 노랗고 맑은 소변으로 변했어요. 그 네. 혈뇨가. 그래서 이제 그걸 잊어버리고 그 모든 일들을 3가지 일들을 다 처리를 하고 마지막에 모스크바 교당 봉불식을 갔었거든요. 네. 근데 갔는데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밤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서 아침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그다음에 이제 쉬었는데 저녁에 이제 아들이 이제 오랜만에 왔으니까 이제 저녁을 해준다고 오라고 했는데 작은 딸이 엄마 오빠네 집에 가게 일어나세요 하고 와요. 그래서 저를 만져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엄마 몸이 불덩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웬일이냐 하고 보니까 땀을 많이 흘리면서 제 몸이 벌벌 끓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안산에 사는데 고려대학병원에가 저희 회사하고 저기 결연을 맺은 병원이에요. 회사 직원들 건강을 책임을 져주시는. 그래서 이제 그쪽에다 연락을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환자가 이 지경이 되도록 어떻게 그냥 있었느냐. 네. 빨리 입원해서 얼른 저기 처리를 해서 수술을 하자 네. 해가지고 저기를 검사를 하니까 신장암이래요. 신장암. 예. 네. 근데 이제 진행이 많이 됐어서 신장 자체를 드러내야 되겠다. 방광도 일부를 저기를 손을 보고 그래 해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네. 이게 수술을 했고 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예. 처음 어떤 징조가 보였고 네. 그리고 정말 보통 사람 같다면 이거 봉불식이고 합창이고 뭐고 이게 지금 문제입니까? 내 개인의 신상의 건강이 지금 이상이 생겼는데 네. 급히 병원을 달려가서 입원을 하고 뭔가 조처를 했을 텐데 네. 그 모든 예후 돌아올 일에 대해서 짐작을 하면서도 지금 봉불식이나 합창이나 뭐 여러 그런 것들을 다 마치고 가기 위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네, 그랬죠. 네. 그리고 기도하면서 네. 크게 빨리 뭔가 나빠지지 않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네. 그러니까 공사를 위해서 이거는 정말 개인의 몸을 뒤로 한 그런 선공후사의 대표적인 그런 신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참 정말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유, 그냥 당하면 누구나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이제 신장암 수술을 하고 네. 그리고 이후에 또 뭔가 병이 발병이 됐어요. 네. 이제 보통 의사 선생님들은 5년이 되면 완치가 된다고 하죠. 그랬는데 8년이 된 때 또 다시 혈뇨가 나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번에는 방광에 암이 생겼다고.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죠. 하고 1년이 지났는데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진을 하는데 6개월에 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네. 1년 후에 하니까 하기 전에 했나 하여튼 또 방광암이 또 생겼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 교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수술하셔야죠. 그러세요. 그래서 수술하면 죽진 않습니까? 그랬더니 죽지 않을 거예요. 그러셔요. 그래서 됐습니다. 그러면. 근데 수술 날짜를 그럼 잡아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그럼 수술을 잡아주세요. 그랬는데. 근데요, 교수님, 제가요, 큰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큰일을 하게 수술 날을 좀 잡아주세요. 하고 있어 이제 카렌다를 갖다 놓고 네. 날을 잡는데 이날은 학회를 외국으로 가시고 이날은 전부 수술이 있고 또 교수님 그래서 일정에 예, 일정에 예. 그러셔요. 예. 그러는데 근데 그때가 저희 중국 교당 네. 신축을 했어요. 예. 신축을 해서 봉불식을 하는 날이 11월 달이었거든요. 11월 14일 날 일요일 날 봉불식을 하는데 그 11월에 이제 10월에 그게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1월에 이제 날을 잡아야 되는데 빨리 잡아야 그 11월인데요. 11월 중에 딱 15일 하루 아침 8시 시간이 비어 있어요. 네. 한 달 중에. 그래서 저 이날 해주세요. 이날 해주세요. 그러고는 이제 저기를 하고 약속을 하고서 이제 저기를 일정을 보니까 남편이 그때 외국으로 출장을 가게 돼 있더라고요. 인도인가? 수술하는 날. 예, 수술하기 전, 우리 네. 봉불식 하기 전주에. 네. 전주에 수술을 이제 그렇게 출장을 가게 일정이 잡혀 있고, 근데 우리 봉불식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제가 수술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면, 근데 저희 가족들이 사위가 둘이 한의사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이건 저하고 교수님만 아는 겁니다. 제가 그랬더니 14일 날 큰 행사가 있으니 그날 하고 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일 수술할 사람이 그 전날 일하고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밤 늦게 제가 와서 입원을 해서 다음 날 수술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하는 것은 제가 다니면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서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교당 봉불식을 마치고 예. 그 와중에도 그리고 예. 다음 날 일찍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은 가족이 아무도 몰랐던 거네요. 그러니까. 수술할 때는 알았는데 네, 그 전까지는 그 수술 저기 봉부식 하는 날 저녁 이제 봉부식이 그때 참 많이 저기 오셨었어요. 축하객들이 많이 오셨고 제가 교도 회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교당은 목산 남편 이종선님께서 직접 다 주관을 하셔서 그렇죠. 이제 저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두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사를 다 원만하게 잘 마치고 저녁 식사까지 다 교당에서 했어요. 남아 계시는 손님들 이제 식사 대접까지 다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우리는 집에 안 사니까 어서 서둘러서 갑시다 그러세요. 네. 그래서 알겠어요. 근데 나하고 잠깐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 전날까지도 지금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네, 그래 예. 할 얘기가 있으니 저 좀 봅시다 하고서 이제 본공실로 네. 가서 사실은 내일 아침 8시에 수술이 잡혔습니다. 제가 3번째 암이 또 생겼다네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지금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집에 가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 사이들, 뭐 손자들한테는 각자 너네 집으로 다 가거라. 그리고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갔는데 그랬더니 이제 남편 하는 얘기가 아니 그럼 차는 어떻게 해? 지금 병원에 가면 그래서 차는 교당에다 맡기고 네. 아들 보고 아들이 집이 가까워요 병원에서 그래서 걔 보고 실어다 달라고 해서 갑시다 해서 야 저기 주하나 엄마 병원에 지금 가야 되니까 병원에 좀 데려주고 가 그랬더니 엄마 무슨 일이에요? 차 타자 가서 병원에 가면서 얘기해주마 그리고 설명해주고 자녀분들도 정말 너무 황당했을 것 예. 같아요. 그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예. 그 저기 니겔 꼽고 이제 모든 저기를 하고서 그 다음 날 아침 수술을 했는데요. 사이들이 막 섭섭하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의사인데 예. 이지경이 되더라도 세상에 자기들이 모르고 있으면 되겠냐고 네. 의사를 뭘로 보십니까 이러면서 섭섭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근데,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일을 당하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공중사를 마음에. 하는데 이렇게 다 봐주시겠지 사장님께서 뭐 저를 그리고 저는 이 참 대중사님 빽이 엄청 커요. 늘 그런 일을 당하면 대중사님 기도를 하면서 저요 아직은 해놓은 일이 너무 작기 때문에 영생을 가는데 이 생에 좀 더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 시간을 주십시오. 저를 지금 데려가시면 그 일들을 하나도 못하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네. 그러는데 그러면요 그 공포와 불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냥 당하는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현타원님이 건강 차차 회복하셔서 뭐 지금 뭐 정말 건강한 사람 못지않게 합창단 활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평소에 이제 그 이후에 건강 관리를 또 꾸준히 해 오셨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네, 참으로 감사하게 복 중에 인연복이 제일 귀한 복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사위를 둘을 한의사를 주셔서 그 사람들이 정말 실력 있고 정성스러운 의사들이에요. 그래서 제 주치의를 잘하고 있죠. 늘 살펴주고 제 몸의 상태에 따라서 처방해서 침 네. 놓고 약 먹여주고 예.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관리는 하는 게 없어요. 네. 운동도 안 하고 이제 운동 겸해서 이렇게 텃밭 갖고 텃밭 와서 가꾸기 하고, 나눠 예. 쓰고 그게 제 운동이고 어찌 보면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고 함께하고 그 베푸는 데서 오는 또 기쁨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건강이 더 또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우리 가족분들도 우리 어머니는 보통 분이 아니고
공중사를 하는 분이고 대중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더 건강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치료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겠죠. 듭니다. 예. 네. 매사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인생의 고비고비 또 어려운 병고도 잘 극복해내신 이 현타원님, 원불교와는 처음에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습니까? 네, 원불교 인연은요. 제가 전라북도 임실이 고향이에요. 고향인데 4, 5살 경으로 기억이 되는데 임실에 원불교가 그때 창립이 됐어요. 근데 너무 정말 감사하게도 교당 딱 옆집에 살았는데요. 옛날에는 교당이 이렇게 집들이 울타리가 이렇게 돌담 흙하고 돌하고 이렇게 섞인 담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저희 집하고 교당하고 이렇게 사이에 담이 여기가 무너져 있더라고요. 몇 미터가 무너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수를 안 하고 놔뒀었어요. 그러니까 대문이 없이, 그게 대문이잖아요. 교당하고 저희 집하고. 마통하는, 예. 예. 근데 교당 앞에 우물은 이렇게 그 담 밑에 가 있고 저희 집 우물은 저쪽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우물은 더 거리가 멀고 교당 우물이 더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교당 우물을 이제 어머니는 쓰시고 저희들은 교당이 저희 놀이터예요. 네. 그리고 교무님은 할머니나 어머니 같고 이모 같고 그래서 어린 시절을 교당에서 교무님들 그 사랑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쭉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뭐 계기가 아니고 그렇게 좋은 환경을 주셨었어요. 네. 서로 담이 이렇게 좀 허물어지는 바람에 네, 한 한 집안처럼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우물 같이 쓰고 또 뭐 앞서 그 당시도 뭔가 갖고 왔겠죠? 그런 것도 서로 주고받고 예, 그러면서 그런 기억은 없고요. 예. 시골이라도 텃밭이 네. 따로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우란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또, 이 교무님이 좀 생소하지 않고 늘 가깝게 이렇게 네. 느껴졌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임실교당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많이 변화했지만 당시에 그런 교당 풍경이나 또 어떤 법회나 뭐 이런 법당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기억은 별로 없어요. 법별 어떻게 보고 이런 것은 아주 그렇죠? 어렸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 나중에 두 번째 우리 서울 성적지에 이렇게 나오시는 정타원 성성원 선지님이 계시는데요. 예, 예. 그분이 임실에 그러니까 남편이 임실 고향이세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서울에서 병원을 하고 계셨는데 임실에다 병원을 차리라고 생각을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병원 건물로 한옥을 3층 건물로 지으셨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그 길을 이제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원불교에다 희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이 병원 건물이 될 것이 원불교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 집에서 기억이 두 번째부터 교당의 기억이 제가 많이 나죠. 네. 근데 그 교당에 이렇게 아름들이 막 그 통나무 기둥들이 수도 없이 많은 집들을 예. 이렇게 이제 진료실, 치료실, 또 입원실, 이렇게 강당 이렇게 해서 부분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는 계단이 없을 때잖아요. 저희 어릴 그렇죠. 때는. 근데 네. 계단이 2층, 3층 계단이 있고 신기했을 것 예, 같아요. 너무 그게 좋았죠. 그리고 계단 밖에 이렇게 난간들, 지금 같으면 베란다라고 하죠. 그 예. 난간들이 있어서 그 난간에서 임실 읍내를 다 들여다보고 내려다보고 막 이러는 재미가 너무 좋았고요. 근데 그 소년 시절은 그 교당에서 지냈어요. 예. 근데 생각하면 막 웅장한 한옥 건물에 법당이 있었고 네. 또 그때는 이렇게 선을 난다고요. 하면 막 오랫동안 선을 났어요. 3개월 선을 나고 예. 했죠. 그러면 이렇게 예. 이제 거기는 읍내인데 리 이런 데에서 어른들 할머니들이 그렇게 선을 나러 오시면 예. 이렇게 쌀 같은 거를 이렇게 이고 막 메고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그게 당신들 잡수실 그게 식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내놓고 거기서 같이 이제 밥해서 잡수고 선을 나시고 그랬는데 예. 저희는 이제 지금은 간사라고 하시는데 그때는 공양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틈만 나면 이제 방학이고 일요일이고 교당에 가서 공양원 언니
저기 해서 같이 불 떼고 쌀 씻고 음식하고 이런 거 너무 열심히 재밌게 그렇게 했었고 교당의 모든 행사 때마다 그 이제 꽃공양 같은 거 하면 옛날엔 꽃집을 모르니까 동네에 다니면서 꽃 얻어서 몇 송이씩 얻어서 꽃꽂이하고 또 행사 때 이렇게 독경을 저희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했었어요. 한 4명씩 이렇게 앉아서 같이 교우님 모시고 그 독경하고 한 그런 재미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현타원님의 그 기억 속의 임실교당 어린 시절 또 청년 시절의 교당은 뭐 지금도 잊지 못할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간직하고 있네요. 근데 사실 가족이 지금 다 이런 가족이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비롯해서 교당을 다 함께 다녔던 모양이에요. 형제들도 그렇고. 저희는 이제 제가 6남매 맞인데요. 저는 저기 그렇게 5살 이럴 때부터 기억이 이제 원불교를 다녔는데 아마도 저기 입교 연도를 나중에 보니까 제가 11살 때 입교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 동생들도 다 같이 입교를 해서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감사하게도 형제들이 이런 가족으로서 저희 가족들이 한 20여 명 남게 교도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형제가 함께 이런 가족으로 같은 신앙을 하고 그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들고 법연과 혈연 함께 이렇게 인연을 맺고 계시고 지금도 뭐 이렇게 같은 공부하는 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대화가 참 많이 소통도 많이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정말로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형제를 저희들은 느끼고 있고요. 형제가 이제 6남매였는데 여동생이 병고를 하나 가고요. 저기 3남 2녀가 5형제가 지금 지내는데 다들 이렇게 공부들을 열심히 했는지 저기 해서 형제들이 다 법사예요. 다 법사고. 독수리 5형제가 아니라 이 법사 5형제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부군이신 앞서 소개를 해주신 목사 이종선 교도께서도 또 함께 지금 법사이시고 또 공부를 열심히 대호법으로 공부하고 계시죠. 이 부부간에도 같은 신앙을 하고 함께 공부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말 좋죠. 네, 목사님 이제 이종선님께서 결혼을 해서 저희 집 가정 분위기를 보니까 내가 원불교를 안 가면 왕따가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얼른 이제 제가 입교를 권할 때 이제 결혼해서 바로 입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입교를 해서 하나가 되어야겠다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했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께 항상 감사하죠. 근데 이제 저희 형제들은 만나면 항상 하는 일이 회화하는 일밖에 없어요. 뭐 다른 놀이도 안 하고요. 어디 뭐 저기 별로 하는 일이 없고 그냥 만나면 이 법담하고 회화하는 일로 이렇게 진행이 세월이 시간이 가는 줄을 몰라요. 그리고 형제들이 뭐 언짢을 일을 당하지는 않고요. 이 대종사님 알려주신 대로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다 하니까 정말 이렇게 행복한 형제들이 없다고들 주위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정말 다복한 그런 형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타원님이 오늘이기까지에는 그동안 뭐 투병 생활에서도 그렇고 늘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부부이기도 하지만 뭐 법연으로 공부하는 벗으로 도반으로 함께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특별히 이 방송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이종선 대호법님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이 자리에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참 저희 박씨 가문으로 이렇게 참 결혼을 하셔서 일찍 어머니가 열반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저희 5남매, 6남매, 5 동생들을 정말 자녀처럼 형제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키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제가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예상에서
이렇게 공부 사업 열심히 하시고 목사님께서 대호법에 오르시고 저까지 대호법주로 만들어 주시고 오늘의 박연만이 있도록까지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길러주신 거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가끔씩 기회가 되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요. 방송을 통해서 영생의 빛을 알고 갖고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에도 바쁜 와중에 우리 현타원님은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전 세계 교당 곳곳에서 열리는 봉불식에는 30년째 정말 빠짐없이 참석을 하고 계세요. 건강도 그렇고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세계 각 교당의 봉불식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그런 특별한 어떤 서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서원이라면 서원일까 모르겠는데요.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해요. 여행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행을 해도 의미 있는 여행을 하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남편한테 그랬어요. 우리 여행을 하는데 그냥 여행만 하지 말고 의미 있는 여행을 합시다. 엄불교는 세계 각국에 나가서 교당이 있기 때문에 그 각 교당들 봉불식을 하는 곳마다 참석을 하면 안 가본 나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생이 다 못하면 다음 생까지라도 가서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봉불식을 참석을 해서 여행을 합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니는데 어느 때는 이렇게 가려고 하면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참 곡절이 많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 이럴 때도 이제 제가 신청을 해놓고 저기를 해서 가자고 하면 다음에 가지 이렇게 어려운데 꼭 가야겠어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철판을 탁 깔아요. 얼굴에다 깔고 철판을 여보 여기 우리가 갔다 와서 우리 회사 망해? 안 가면 우리 회사 안 망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지 않으면 갑시다. 이 기회에 이 교당 봉불식 지금 아니면 없어요. 그러니까 갑시다. 내가 적게 먹고 적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자가 통이 너무 커. 속이 없어. 이렇게 해요. 예. 그래도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또 이제 함께 네, 하시죠. 제가 일을 저질러 놨으니 신청을 예, 했으니 예. 이제 가고 하는데 근데 해외를 이렇게 다니면 제 생각에 참 한국에서는 귀하지 않은 물건도 해외 나가면 너무 귀한 그렇죠. 게 다 귀해요. 예, 예. 하다못해 이렇게 말린 시래기 하나도 뭐 무슨 나물 말린 거 하나도 거기 가면 다 귀하게 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가시면 그 짐을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뭐라도 준비를 해서 가져가자. 네. 요럴 때라도 한 번씩 가져가서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자. 돈으로는 크게 못하면 물건으로라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준비를 했다 가자 해서 보따리 챙겨가고 가는 재미가 얼마나 좋아요. 준비하는 과정부터.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챙겨가고 이렇게 여행을 다니니까 더 제가 그 다니면서 느끼는 기쁨이 어디서 이 귀한 어른들을 다 만나겠어요. 네. 이 도반들을 어디서 만나겠어요. 돈을 주고 사겠어요. 그렇죠. 그러는데 봉부식에 가기 위해서 네. 원불교 각 인연들이 예. 또 다 함께 가게 되니까. 전 예. 세계에서 다 그렇죠. 모이는 그 귀한 인연들, 예. 그 스승님들 언제 뵙고 그럴 걸 느끼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그 감사하고 좋은 기쁨을 어떻게 양보하겠어요. 예. 그래서 30여 년이 가까이 그렇게 돌아다녔네요. 뭐 그동안 정말 많은 교당들을 때로는 뭐 지구촌 오지에 설립되는 원불교 교당을 가보기도 하고 네. 또 곳곳을 가보셨을 텐데 좀 지금 기억에 남고 떠오르는 그런 교당들 어떤 곳들이 있으세요? 네, 세계 곳곳에 기억이 다 남고 다 교무님들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걸 가서 보고 들으면 가슴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정말 많이 나와서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을 만큼 고생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는데 특히 또 이제 저기 스와질랜드 교당에 봉부식 아프리카 때, 스와질랜드. 예, 예. 예, 거기를 갔는데 그 멀리에서 저기 올라오시는 분들이 매스컴도 없고 저기 하는데 입소문으로 했는지 그때 점심 이렇게 음식 선물 이런 대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당 봉불식이니까 네. 뭐 특별한 잔치를 하는 날이죠. 네, 그러니까 예. 그 잔치를 보고 이제 맛있는 음식을 한 끼 잡수시기 위해서 맨발로 산길을 걸어서 그 새벽부터 나왔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예, 길이 그 멀어서. 스와질랜드 지역 주민들이. 네, 주민들이. 예. 그래서 그 구름처럼 몰려와서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했는데도 모자라 가지고 더 막 급하게 음식을 더 준비를 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고 얼마나 또 정갈하게 준비를 하셨을 네, 거예요. 다 맛있게 드시는 걸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대종장님 제자 되어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 게 너무 미안하고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정말 안쓰럽고 그래서 더 거기가 인상이 남네요. 그렇군요. 네. 정말 국내도 그렇지만 세계 곳곳에 교당 하나 설립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현지에서 애쓰는 교무님을 비롯한 여러 교도님들의 또 활약상을 엿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고요. 네. 또 우리 현타원님이 또 큰 은혜를 나눠서 그분들이 또 든든하게 또 후원자로 생각하고 교당을 잘 운영해 나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뭐 태국 방콕 교당이나 케냐 교당 본부식도 다녀오셨고요. 네. 특히 2008년에는 평양교당 본부식에 다녀오셨습니다. 네. 이 멀리 있는 다른 나라 갔을 때보다 느낌이 또 다를 것 같은데 감회가 어떠셨어요? 아, 평양을 간다는 그 저기를 소식을 들었을 때 꿈인가 싶었죠. 저희 생애는 정말 평양을 가보지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 원불교 교도님들이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그쪽에 북한에 이제 기저귀도 보내고 밀가루, 빵 공장 뭐 이런 등등 많이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싶은데 그쪽에다 교당을 봉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조선 불교도 연맹이라는 그 북한에 있는 단체 그 법당 한 칸을 빌려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쌍을 모시고 가서 어렵게 이런 쌍을 정말 모시고 갔어요. 거기서 이제 감식이 저기 규제가 심하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모시고 가서 예타원 종사님 모시고 가서 봉부식을 하는데 많이 울었죠. 예. 너무 감격해서. 그리고 그 한국 전쟁 때 그 희생되신 영가들 위해서 또 특별 천도제도 올려드리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해외를 가고 어디를 가는 것보다 정말 특별한 감동이었고 정말 대종사님께 감사하고 원불교 이해상 안 만났으면 제가 언제 보통 사람으로서 그 시절에 평양을 다녀올 수 있겠어요. 우리 봉부식에 참석할 수 있었겠어요.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그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네. 일제 강점기 때도 이미 개성교당이 있어서 뭐 교화 네. 활동이 펼쳐지고 있었고요. 네. 예, 그리고 북한 교화에 대한 염원은 누구나 다 갖고 있었는데 평양 봉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통일을 기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화합의 길, 평화의 길로 갈 것인가를 마음을 모으는 그런 기회도 됐을 것 같아요. 예. 그쪽에 이제 그 안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원불교에 대한 인식을 했고, 또 입교도 몇 명 시켰어요. 아, 예. 그 안내원들, 저기 입교를 시켜서 법명도 이제 스님들께서 예. 내려주시고,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통일이 되면 그 사람들이 그쪽에 교도 1호가 1호, 네. 2호, 3호가 되겠죠. 예. 그리고 아까 저기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개성도 다녀왔어요. 아, 예. 개성도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 전에 우리 개성 교당이었을 자리 이제 추측만 하기는 하는데 아마도 거기가 그 교당 자리였을 것이다 하는 장소에도 가서 네. 그쪽에서 어서 빨리 통일이 되어서 이곳에 우리 교당이 다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도 하고 그러고 네. 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염원 또 기도에 힘입어서 네. 남북의 화해와 평화, 통일의 길이 하루속히 열리기를 저도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네. 이렇게 현타원님은 세계 곳곳 교당 봉부식을 비롯한 따뜻한 또 은혜의 손길을 나누고 공부 사업 해 가면서 6년 전에 대호법 이 법의 훈장을 받으신 데 이어서 올 가을에 종사 법훈 서훈식 앞두고 있습니다. 미리 축하를 드리고요. 이 종사는 원불교 법의 등급 6단계 가운데에 출가에 오른 분들이 받으실 수 있죠. 그리고 나와 남의 국한을 벗어나서 뚜렷하고 바른 스승, 즉 원정사로 이 서훈하는 건데요. 중국 교당은 물론이고 우리 교단 전체의 또 경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사 법훈 서훈 소감을 좀 미리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유 참말로 조금 생각지도 못한 그런 서운을 해주신다고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는데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제 첫 그 말씀 받드는 그 순간에 아이고 저기 어디 저 들어갈 쥐구멍 하나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아이고 제가 그랬는데요. 예. 그 6년 전에 대호법을 이제 저기 수증을 할 때는 이제 공부도 저기 공부지만 사업 성적이 저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오랜 세월 이제 목산 종사님께서 이렇게 참 후원해 주신 저기로 사업을 군데군데 이제 했고 그랬기 때문에 중국 교당도 2번을 이제 신축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랬겠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그 종사이라는 그 귀한 참 생각지도 제가 못할 그런 위를 주셔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박연만이 누구야?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죄송하고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도님들께 꾸준히만 하면 박연만처럼 종사에도 오를 수 있겠구나. 저런 사람도 되는데 나는 안 되겠어? 하는 희망, 소원을 가질 수 있는 그 희망을 주었다는 메시지를 제가 전해드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부끄러움도 그냥 놓고 저기 주신 위니까 거기에 정말 많이 부족하지 않은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 덜 부족한 그 상태로 제가 공부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이 생에 다 못하면 내생 영생을 통해서라도 종사에 걸맞는 박연만이 되도록 더 열심히 정진정공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리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많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이 위에 오르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죄송스럽고 감사하고 금년에 이렇게 수증하신 분들이 다 큰일을 하시는 어른들이시고 남자분들이세요. 전부 5분이시죠. 저 혼자 여자가 정말 뭐 특별히 잘한 게 하나도 없는 박연만이를 그 대열에 끼워주셔서 더더욱 죄송스럽고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여성 교도들에게도 사표가 되시고 희망이 되시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교도님들이 큰 사표로 법의 스승으로 또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현타원님으로 거듭나시기를 기원을 해봅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교당이 설립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서 은혜를 나누는 중국교당 현타원 박현만 교도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현타원 박현만 교도의 인생 이야기는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편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